안녕하세요. 베리어 리얼터 김민입니다. 2024년 7월 16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옐로스톤 다녀왔는데요. 음, 그 일주일 그 방송 한 번도 업로딩 못해서 그 이유 짧게 설명드리고요. 옐로스톤 너무 좋았어요. 이민 온 지 한 20년 만에 옐로스톤 처음 가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 쉐어 할게요. 여기 너무 예뻐서 이 마지막 날 봤는데 그 가이저 많이 볼 때 이렇게 예쁜 가이저를 마지막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 저녁 오후에 마지막 제가 4박을 했는데 3박째 마지막 그 오후에 여기를 갔어요. 아니 4박 하고 4박인데 4박 하루 전에 그리고 4박을 하고 내려오면서 사우스로 내려오면서 한 번 더 갔는데 오후에 본 이 장면이 너무 예뻐서 오전에 그 다음날 한 번 더 갔는데 이때랑 느낌이 살짝 틀리더라고요. 이게 막 수증기 올라오고 이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게 오고 이렇게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이제 여기가 좀 뜨겁잖아요. 이게 가이저 올라오는 그 기온이 물이 뜨거우니까 이렇게 수증기가 오후에는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장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음, 이런 곳에 이제 진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연도 아름답고 뭐 공기 좋고 날씨도 여름이지만 그렇게 덥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곳에 한 번씩 누구나 리타이어하고 한번 살아볼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 찾아보니까 병원이 없어요. 클리닉 두 군데 있고 병원이 없기 때문에 리타이어해서 살기는 어, 여기 지도 잠깐 제가 쉐어해드리면 여기가 옐로우스톤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돌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웨스트, 노스 포인트, 사우스 포인트인데 사우스에 하나 있고요. 클리닉. 요 정도 사이즈의 클리닉 하나 있고 또 위쪽에 노스에 요 클리닉 하나 있어요. 요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병원이 없는 거죠. 예, 클리닉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사고 나면 막 비행기 실려가야 크게 사고 나면 그뭐 막 비행기 실려가고 클리닉 왔다가 안 될 정도면 막 가죠. 예, 그러니까 이런 미국에서 이런 곳은 그냥 여행하는 곳이지 리타이어해서 살기는 좀 어렵죠. 항상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여행만 하시고 좋은 거 다음에 또 보러 가시고 집을 사실 때도 리타이어 할 건지 그곳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 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수익이 올랐을 때 이제 팔고 리타이어 할 곳을 찾으시든지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집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그 제가 항상 이렇게 주간별로 데이터 분석하고 또 월간별로 7월달 데이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리뷰하면서 최근에 클로징 집들 된 것들 한번 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클라라 현재 액티브 리스팅은 1820채 있고요. 뉴 리스팅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액티브 리스팅은 뭐 평균적으로 이 정도 7월 달에서 점점 줄기 시작하다가 다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뉴 리스팅이 나왔어요. 원래 7월 달에 이렇게 줄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전에 2022년, 2023년도 보면 줄었다가 다시 반등되다가 지속적으로 주는 방향을 잡아요. 그냥 이번에 살짝 이런 반등에서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 세게 나왔다라고 이제 이게 항상 해마다 이런 데이터 형태가 있잖아요. 제가 계속 지난 시간부터 지난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여드렸듯이 항상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시저널의 데이터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아마 뭐 한 번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좀 줄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방향성은 아시고 그리고 펜딩은 지난주에 많이 나왔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펜딩이 많이 늘진 않았죠. 그죠? 이 정도 나왔으면 뭐 이번 주까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이 정도 늘었다고 여기서 확 늘면 모르겠지만 늘지 않는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 요 정도 선에서 유지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렇게 하면 크로징 여기 요 정도 크로징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는 200대 후반
280, 90, 요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클로징 되는 범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에 있었던 데이터들 보면 이 드디어 미디언 프라이스가 꺾였죠. 여기 보시면 해마다 이래요. 이게 7월 달까지 봄부터 쫙 올라갔다가 조금 이래 꺾였다가 11월 달 되면서 좀 올라가요. 여기도 보면 요게 3, 4월 달이 봄이 피크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좀 6월 이전까지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좀 급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코로나 이후에 왜 2020년, 21년부터 집 오르기 시작해갖고 22년까지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 이 시즌을 때 요거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데 많이 안 떨어지고 올라간 게 이제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이렇게 다른 자산들 올라갈 때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자 올라가면서 이렇게 내려온 거고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강하고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뭐 배율이라 해도 충분히 조정을 받고 이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많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평균 가격이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심하게 떨어진 데는 이거보다 더 크게 떨어졌을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12월까지 1월까지 원래는 연말 되면 살짝 또 반등을 하는데 반등도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 때도 7월달 봄까지 조금씩 여기 2월달 지나서 좀 올랐죠. 쫙 오르면서 갔다가 다시 이제 연말 7월달 좀 지나면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슬로우 되다가 이번에도 1월달 봄 되면서부터 다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항상 있으니까 이번에도 조금씩 조금씩 아마 내려갈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지난주에 정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트럼프 그 저격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로 막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되는 것에 굳어진 것 같아요. 그냥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또 부동산 쪽으로는 좀 정책을 좀 잘 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를 공부를 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집을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시고 보시면서 타이밍적으로는 저는 봄에는 이게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굉장히 너무 심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봄 지나서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 특히 이때는 좀 과도하게 조정받은 거죠. 그죠? 이때 좀 이따가 퍼센테이지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그 순간이 퍼센테이지로 그 미디언 가격 볼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다음 차트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뭐 이게 year to year로 그 미디언 프라이스가 변경된 건데 보면 뭐 한 10%대 이상 산타클라라, 써니베이 이런 다 10% 이상 다 올라갔죠. 팔로알토도 마찬가지고 로스알토스. 그래서 그렇게 못 오른 구간이 지역이 음, 밀피다스가 항상 제가 베일의 다른 지역은 뭐 모건힐은 저 아래쪽이고 여기 사라토가는 좀 비싸서 조금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2밀리언 플러스 마이너스 2밀리언 좀 아래부터 살 수 있는 데는 밀피타스가 항상 지금까지 계속 좀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좀 부담되시면 여기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지역으로 옮기신다고 생각하시고 집을 사시려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어, 캠벨도 사실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 정도까지 다 올라간 거니까. 근데 홈식만 20% 올라가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죠? 로스알토스 같은데. 그래서, 팔로알토도 사실 올해 올랐지 작년에는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팔로알토도 지금 이제 올라가는 추세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기 밀피다스나 많이 안 오른 지역도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좀 요즘에 피해야 될 건 이 힐 같은데, 예. 코퍼티노는 2022년부터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예, 24년에는 조금 그냥 횡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떨어졌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많이 올랐으면 또 떨어지기도 하니까, 되도록이면 저평가되어 있는데, 곳에 가셔가지고, 사셔가지고, 올랐을 때 팔고, 그는 이제 여러 번 이사하시면서 또, 이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50만 불 이렇게 개인 텍스 안 낼 수 있는 범위 정도까지 오르면 그렇게 옮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옮겨 다니면서 계속 집을 늘려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공부를 하셔가지고 옮겨갈 때 더 많이 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으로 이사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는 이제 콘도, 타운하우스 이제 뭐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요것도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에 내려갔을 때는 다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구매하기에. 그래서 뉴 리스팅도 보면 제가 이것도 지난 방송 계속 이제 제 방송에서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여기 보면 뉴 리스팅도 봄 되면서 쫙 이렇게 올라갔다가 점점 하다가 많이 내려가죠. 이렇게 수요하고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많이 나왔다가 줄고, 줄면 또 이제 받아주는 사람도 많이 줄어요. 이때 받아주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가겠는데, 그게 2022년 케이스죠. 봄, 여름, 그때, 2021년부터 후반부터 2022년 6월까지, 그때는 중간에 이렇게 줄어도 여기 보면 2021년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때는 이제 많이 그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 막 심해지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줄었는데도 물량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면 많이 안 떨어지겠죠. 근데 이때는 많이 줄었는데 받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2022년 연말로 가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23년 때는 거의 비슷하게 항상 이렇게 겨울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공부하시고, 이렇게 경쟁이 좀 덜 할 때, 떨어지지만 이때는 경쟁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셔가지고 집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뉴 리스팅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그 많이 느는 쪽은 그만큼 이제 팔자가 많겠죠. 예. 그래서 좀 보시고, 이거는 콘도, 제가 아까 보여드려 보려고 했던 게, 인벤토리고, 오버프라이스. 제가 요거 항상 유심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쉐어하고, 알려드리는데, 이게 오버프라이스가 리스팅보다 더 높이 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베이는 항상 100 위에 있어요. 저번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0 아래로 한번 싹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요번에도 2023년 12월에도 이렇게 10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100이라는 거는 웬만하면 평균 가격이 리스팅 가격에 팔린다는 거잖아요. 잘 사면 리스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이게 정규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요 사이에서 팔리지만 이제 좀 높이 팔리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낮게 팔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보시고, 요 타이밍이 항상 100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죠. 예. 그러니까 요런 시저널로 요런 게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 콘도고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파웰도 막 연설하고, 저는 휴가 중이었지만 이제 뉴스는 계속 보고, 유튜브도 그 뉴스 방송들 유튜브로 진행된 것도 다 보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90% 확률로 이게 September이거든요. 91.7% 오늘 기준으로 이만큼 내린다고 지금 한 번을 내릴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죠. 7월 달은 이건 뭐 아니 이게 9월 달인데 지금 노벰버 한 50% 정도는 두 번 노벰버로 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놀라운 게 이게 세 번까지 내릴 거라는 게,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안 올랐는데 지금은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잘 잡혀서 그 먼스 투 먼트로는 거의 마이너스까지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 이게 다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도 이자가 안 내릴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제 경험으로 이렇게 그 CME 선물에서 이 정도 90%까지 올라가면 거의 이자는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파웰이 안 된다. 이제 공동결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시장 예측이 좀 정확하긴 해요. 예. 근데 뭐 한 번 더 지켜봐야죠. 왜냐면 저 8월 달에는 페드 미팅이 없으니까 8월 달에 이제 CPI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생각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도 이렇게 많이 내려왔죠. 여기서 보면 이게 일봉 데일리 차트거든요. 요 하나하나가 빨간 거 파란 거 하나가 데일리 차트인데,
지금 아직까지 전저점 아래로 내려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빨간 20일 2평이 20일 2평일 건데 다 뚫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평균 20일 평균 뭐 60일, 120일, 20일 이 평균보다는 이자가 다 평균을 내면 그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요 선을 딱 깨는 순간 아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9월 달까지는 여기까지 어떻게든 오면 이제 내년 초까지는 쭉 이자가 좀 떨어지면서 근데 너무 막 페드에서 급하게 내려가면 그 경기 침체로 가는 거니까 아마 두세 번, 많게 세 번까지는 안 갔으면 좋긴 해요. 두 번까지 다 갔다가 거기서 동결해서 쫙 가면 그걸 잘 유지할 수 있으면 뭐 시장이 잘 받아주고 그 정도에서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역사적인 걸로 보면 침체는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누가 알겠습니까? 지나가야 알죠. 예. 그리고 집들 좀 잠깐 살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들 중에 제가 조금 재미있고 좀 공부해 볼 만한 그 팔린 집들 여기 위에 정리했는데 요즘은 로스알토스에 있는데 좀 작죠. 1300 스퀘어핏 정도 되고 랏은 5000 정도 되면 좀 작죠. 근데 로케이션 좀 괜찮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그 팔로알토 다운타운 이 근처에 중심 쪽에 있는 여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 집 보시면 뭐 익스텐션 하면 뭐 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조금 이제 삼각형으로 잘렸잖아요. 특히 이런 집으로 잘리면 이게 익스텐션이 조금 힘들긴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집이 있긴 하지만 나온 가격보다 좀 낮게 팔렸어요. 6월 말쯤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런 가격을 보시고 요렇게 생긴 집들은 조금 그게 없네. 그리고 물론 랏이 좀 작아서 그렇죠. 그래도 3밀리언이면 이 작은 집이 5천 스퀘어핏에 3밀리언이면 비싸긴 하죠. 일반 우리가 모르고 봤을 때는. 근데 이 집은 로스알토스 막 랏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도 다녀왔는데 36,000 랏이에요. 그리고 2,700 정도 되고 이 집은 나온 가격보다 별로 안 팔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로케이션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냐면 이 골프장 근처에 있어요. 여기 그 컨트리 클럽 여기 있는 여기에서 집들 가끔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이 팔리더라고요. 여기 있는 지역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케이션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280 좀 가깝죠. 소리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집들이 요 280 따라서 어, 로스알토스 여기 뭐 한 요 정도부터 요렇게 해갖고 여기까지 280 따라서 있는 집들이 굉장히 크고 예뻐요. 예. 그래서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리타이어해서 과연 젊었을 때 사시는 게 좋은지 리타이어가 되는지 여기 조금 약간 힐 같은 느낌도 살짝 반은 나요. 좀 이렇게 길도 꼬불꼬불하고 막 이렇게 이웃들 잘 안 보이고 막 이렇게 숲속에 쌓여 있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의 집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인기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한번 보시고 그런 집들 주위에 나오면 공부를 하셔갖고 나는 그런 집이 좋았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안 오르네 하면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요 집은 3.9, 3.7에 났는데 4.35에 팔렸죠. 예, 꽤나 많이 에러업 됐죠. 예, 랏도 12,000 아까보다 작죠. 그리고 집 사이즈는 많이 작죠. 1,800. 근데 여기는 물론 지역이 로스알토스 좀 중심이에요. 여기 예. 중심은 아니고 사우스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살짝 프리미엄이 더 있고요. 여기 로스알토스 이쪽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있어요. 근데 중간쯤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집 보시면 그렇게 업그레이드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랑 틀린 거는 이런 집은 주위에 옆에 집도 보이고 뭐 앞집 다 보이고 뭐 너무 숲에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느낌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요즘은 더 프리미엄이 붙어요. 이렇게 보면 다 옆집에 다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 그냥 이제 집이 바둑판처럼 짝짝짝짝 되어 있는 집이고 조금 전에 본 집은 이 집은 어, 완전히 숲속에 쌓여 있는 집. 특히 이쪽으로 넘어가면 280에서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면 여기 다 힐이죠. 다 완전히 여기 보시면 다 나무잖아요. 옆집이 안 보여요.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딱 요 집도 그렇죠. 여기처럼 힐처럼 여기 숲속에 다 쌓여 있잖아요. 옆집 안 보여요. 이런 집
이런 지역은 이제 호불호가 강하죠. 요즘 이제 트렌드가 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집이 이제 뭐 코로나 이후라고 하기보다는 좀 점점점 인기가 줄고 있어요. 그죠? 네, 옆집이랑 너무 붙는 것도 안 좋지만 또 저렇게 너무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되어 가지고 막 정말 너무 완전히 그냥 자기 혼자 집만 덩그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게 요즘 별로 인기가 좋지는 않아요. 특히 힐은 가격도 집 팔리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시고 저런 집을 고르실 때 좀 공부를 하셔갖고 저는 진짜 돈 있었으면 이 집을 사고 싶었는데 예, 팔로알토에 이 집이 났는데 제가 알기로 한 7년 동안 사람 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인이 그냥 두고 뭐 어떻게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데 에이전트 만나서 얘기했는데 거기는 사람 안 살다가 이제 팔려고 나온 것 같은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 스탠포드 여기 대학 맞은편에 여기 아주 중심 여기 올드 팔로알토 여기에서 알마 스트리트 요 안쪽으로 엘 카미나고 요 사이에 있는 데인데요. 여기 집들이 다 비싸요. 다 비싼데 요 집이 났어요. 이거 앞에 마당도 크죠? 좀 크고 뒷마당도 이만큼 되고 그죠? 옆에 사이드도 있고 이런 거는 나오면 여러분들 돈 있으시면 그냥 사세요. 그냥 사셔가지고 뭐 렌트 안 주고 뭐 있더라도 사놓고 한참 있다가 다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캐시로 이제 2.85에 샀어요. 2.5 정도에 났는데 35만 불 에더 베트지. 집 사람 못 살아. 이게 완전히 그냥 흉가예요. 들어가면 다 부서져 있고 화장실도 엉망이고 이제 그런 집을 이제 화장실 3개 방 2개 있는 1,500짜리인데 랏도 한 6천도 안 되잖아. 5,600인데 이 동네의 집을 한번 보면 조금 전에 본 집이 요거잖아요. 요거. 2.85에 팔렸잖아요. 최근 솔드 돼가지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뒷집은 4.1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 보면 4점 네, 크게 할게요. 4.5, 4.28, 4.4, 4.27 이런데 4.5 이렇게 되는데 2 얼마 나오면 사셔야 돼요. 예. 싸게만 살 수 있으면 사시면 돼요. 근데 조금 이따 제가 반대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굉장히 좋은 동네인 거는 아시죠? 이런 동네에 2.5면 그냥 사갖고 안에만 대충 꽂혀가지고 한 30만 불, 40만 불 해가지고 안에만 그냥 꽂혀갖고 사셔도 되고요. 저 같으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집이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새로 지어도 괜찮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사 간다 그러면 안에 싹 꽂혀가지고 그냥 안에 리모델링만 하는 거예요. 바깥에 좀 손볼 거 보고, 뭐 인스펙션 해갖고 지붕이나 이런 데 문제 있는 거 좀 고치고. 그러면 진짜 돈 최소한 작게 들여가지고 그냥 4밀리언대 집을 만들 수 있는 동네잖아요. 여기는. 예. 물론 1,500 가지고 그 정도 안 되지만 좀 익스텐션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여기서 400 늘린다 그러면 1,900 정도 되니까 1,900이면 훌륭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집 사실 때 이런 집 나오면 눈에 불을 켜고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집은 안 팔렸어요. 지금 77일째 여기 국버틴에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동네에 요즘 인기 없어요. 어디 있냐면 요게 좀 작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쿠퍼티노 하면 여기서 잘 팔리잖아요. 여기 디엔자하고 여기 디엔자를 중심으로 요쪽 그죠? 예, 올프까지 뭐 요렇게 봐도 되고 이 정도도 괜찮지 이까지. 근데 요런 데는 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 85번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280 좀 아래쪽에 여기 산 있는 이쪽 동네 여기는 별로 인기 없어요. 예. 집은 커요. 집은 크고 뭐 괜찮게 보면 막 좀 멋있잖아요. 3,600만 되는데 4.9 이거 싸게 팔면 주위에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리지도 못하고 77일 동안 지금 세 달째 나와 있는데 안 팔려요. 예. 여러분들 집 사실 때 물론 이게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점점 교통이나 이런 게 중심이고 좀 옆집이랑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고 그런 약간 도시 같은 쿠퍼티노 이렇게 보면 이런 집은 옆집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뭐 뒷집이야 보이겠지만 그렇게 좀 붙어 있는 집들이 훨씬 더 시장이 잘 팔리고 빨리 팔리고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인지하시고요. 이 집은 산타클라라인데 내 생각엔 이거 너무 가격 좀 세게 내. 이것도 57일 2달째 한 며칠 지나면 이제 2달 지나는 거죠. 안 팔리고 있어요. 왜 안 팔리가 우리 궁금해 한번 봅시다. 여기가 학군이 산타클라라 학군이에요. 그죠? 여기 윌콕스. 윌콕스의 어,
여기가 어디 있냐면 엘카미노 여기 그리고 산토마스 여기 그 저 써니베이라고 좀 가깝죠. 근데 여기에 3포인트 이 정도 3.6죠. 집은 예뻐요. 이제 가봤어요. 막 방도 5개, 화장실 6개, 막 진짜 어리어리하죠. 근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집이에요. 이 집이. 이거 히스토리 보시면 2022년 11월에 이 땡스기빙 막 이렇게 집 나오니까 싸게 나올까 그냥 산 거죠. 인베스터가. 사가지고 한 밀리언 주면 픽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좀뭐 밀리언 이상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자재에 따라 틀린데 뭐 밀리언 이상 들어갔겠죠. 그렇게 믿고. 그래도 너무 세잖아요. 그죠? 뭐 2밀리언까지는 안 들어갔겠죠. 그죠? 예. 1밀리언 이상 좀 들어갔을 건데 이 정도로 올려놓으니까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70, 60, 59일이었죠. 조금 전에. 이 집을 사서 조금 전에 57일. 그러니까 2달째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정도, 왜, 주위에 한번 봅시다. 여기 이 집이, 로케이션이, 요 집이네요. 요 집.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위에서 찍혔잖아요. 그죠? 1754. 그러면 1754. 1754. 여기 보면 1754, 요 집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에 있는 집들이 대부분 1 something이잖아요. 그죠? 1.4도 있고, 뭐, 비싸봐야 1.9, 뭐, 이런데, 여기다 3밀리언 갖다 놓으면 안 팔리죠.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데 저런 거 3밀리언 주고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정하시고 싶으면 내가 들어가서 고쳐도 되는데, 그 정도로 돈 많이 주고 고치면 나중에 팔 때, 물론 뭐, 한 30년, 이렇게 있다가 파시면 상관없지만 뭐한 10년 안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정도로 안 돼요. 예, 잘못하면 손해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대 고칠 때 이런 집을 이 동네 들어가서 싸게 샀다. 그러면 조금 예쁘게 고쳐도 돼. 좀 돈을 더 쓰시고. 근데 적당한 가격으로 쌌다 그러면 그냥 안에만 고치시면 돼요. 절대 막 저렇게 확장하거나 이렇게 많이 고치지 마세요. 이거는 그 정말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 그 어프레이절 매뉴얼에 제가 어프레이절도 공부하고 그 어프레이절 이제 융자하면서 어프레이절 나오면 항상 은행에 근무할 때 어프레이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프레이절 하는 사람들의 그 매뉴얼에 있어요. 이런 집은 사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픈했다 해도 안 나와요, 이거. 어프레이절 감정이. 그러니까 절대로 집을 사실 때 이런 1.5 뭐 이렇게 있는 동네에 3밀리언치만큼 막 업그레이드가 고치시면 안 돼요. 예. 고쳐져 있는 집도 사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뭐 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여유가 있으시면 사셔도 되지만 이봐요. 3.6에 나왔는데 지금 2달 동안 이 가격이 맞으면 시장에서 이걸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20만 불 낮게라도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린다는 건 이 가격이 안 맞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도 그 공부하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참조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다 봤죠. 그리고 또 하나 뉴스만 하나 보고 올해 그 올스테이트 미국 3대 3대 보험회사예요. 얘들이 보험 34% 올린대요. 근데 이게 올해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2021년 2년 계속 올렸는데 여기 보면 7%, 20% 계속 올렸어요. 근데 이번에 또 올린대요. 그러니까 보험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거 문제가 크죠. 이러면 집 가격, 집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언젠가는. 자, 이상으로 제 유튜브 방송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